저는 임차인입니다.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 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위선자라는데 저도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희숙 의원의 붙인 농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희가 우선 준비한 판을 좀 많이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의혹은 이겁니다. 세종시 땅 구입에 사위 찬스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일 시점. 자,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죠. 자, 부친이 2016년 3월에 이 땅을 샀는데 이 의혹이 나온 건 사위가 이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에서 사임하고 2개월 뒤라 혹시 이 정보가 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땅 1,871제곱미터, 3,300여 평이네요. 그 당시엔 한 7억 8천만 원이고 현재는 한 1.5배 상승했다. 10억 원 차익을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 투기 의혹은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윤희숙 부친이 귀농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개발 호재 지역에 해당을 하는 지역이에요. 윤희숙 의원의 KDI 근무 시기와 겹쳐서인데 이 KDI는 한국개발연구원이죠.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현장 실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캠프뿐만 아니라 이 여권에서는 굉장히 공세를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양이원영 어머니가 지분 20평 산 것도 뭐 투자의 귀재 이렇게 얘기해서 뭐 막 이렇게 비판했던 분이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그거보다 지금 수백 배 많은 땅을 샀으니까요. 쟁점은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투기 목적이냐 아니냐.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은 뭐 2, 3일 전에는 뭐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농사 지으려 했는데 뭐 아버지도 인터뷰했고 어머니도 했고 그 농사 짓는 사람도 다 인터뷰했잖아요. 건물 살려 갔다가 땅 샀다 그랬으니까 이제 투기 목적은 맞는 것 같고 결국은 두 번째 쟁점은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 부분인데 네. 이게 아마 지금 산 거는 2016년 3월이잖아요. 근데 그 아마 지금 국가 산단 부분은 예타를 한 게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KDI에서 그 예타를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왜 세종에 가서 땅을 샀을까? 왜냐하면 지금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한 지 오래됐거든요. 2003년부터 했고 KDI가 내려간 건 13년입니다. 2014년에 이분이 이제 집을 샀고 그랬으니까 세종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 또 이제 사위가 지금 뭐 청와대에도 있었고 기재부에 있었거든요. 네. 물론 뭐 지금 국가 산단은 당연히 기재부 관할에 있지만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에서 합니다만 국토부에 보고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부서 나누듯이 탁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네. 개발 정보가 있으면 사실은 뭐 국토부라든지 왜냐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도 계산을 올리거든요. 예산을 올리면 그게 또 기재부 통과돼야 돼요. 그러면 개발 정보라는 게 국토부 가고 뭐 기재부는 안 가고 그건 아닙니다. 정보라는 게 돌게 돼 있고 또 KDI 특성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신도시 개발한다든지 그 예타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우리는 연구만 한다 하는데 네. 그게 또 그렇게 딱 나눠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인원이 다 해봐야 한 300~400명이에요. 그 KDI가. 이분이 2013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개발 정보들이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마치 LH하고 비슷한 거예요. LH도 모든 직원이 다 현장에서 수용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몇몇 분이 가서 하다 보니까 LH 직원 모두들이 투기한 거 아니냐? 전수조사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DI도 나오는 거라서 저는 이제 KDI 직원들이 전수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KDI는 보니까 원정만 재산 등록해요. 나머지 재산 등록 대상 아니거든요. 그런 약간 이제 문제점도 이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의 부친의 땅 투기 논란입니다. 변호사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지금 윤희숙 의원의 부친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농지법 위반이랑 주민등록법 위반을 이제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윤희숙 의원이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 의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윤희숙 의원
국회의원 본인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수처든 특수본이든 합수본이든 이제 수사기관이 자기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이 부분 다 수사를 하라고 의뢰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날 계좌가 자기는 이제 입출금 통장이 한 개라고 하면서 이제 의도치 않게 국민은행이 이제 그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그 계좌 내역도 갖고 오고 그리고 뭐 CCTV 네. 아버지가 왔다 갔다 했는지 CCTV도 확인해봐라. 그리고 그 KDI는 지금은 원장이 청와대 수석했던 분이 다시 원장으로 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자꾸 의혹 제기만 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안 대고 있는데 KDI에서 본인이 로그인했던 그런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을 거니까 그거 다 뭐 자기 정보 제공 동의하겠다. 그리고 수사 의뢰했으니까 수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밝혀질 거고요. 근데 지금 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개의 그 주변 땅에 네 개의 일반 산다는 뭐 사실상 예타를 KDI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군데만 하는데 그거는 2020년 9월에 예타가 통과하고 그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7월에 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미래 예지력이 있는지 알고 뭐 샀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하고 본인이 이제 부친의 의혹이 있고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을 때 책임지는 모습을 그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면서 네. 본인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전혀 간 게 아닌데도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 정치를 보여주겠다. 윤희숙표 정치는 이런 거다. 나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사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니까요. 이름이 거론되는 제보도 직접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청와대 1.5개월과 기재부 근무 경력 가지고 농지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혹 제기, 터무니없는 억측이고 악의적인 왜곡 보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 땅이 논란이 되자 이 가격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보면은 한 1.5배 정도 오른 거로 나오는데 그 주변에 사는 얘기들은 조금씩 분분하거든요. 이전의 땅 소유주와 부동산 관계자 이야기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멧돼지가 나와서 막 논에 뒹굴고 고라니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농지로서 재산타지가 안 와가지고 산골짜기 논이 부어가 투기적이에요. 그 길가에 땅 샀으면 몇 배 올랐지. 땅값이 지금 5배, 10배 오른데 수두룩한데. 땅값이 그 정도에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1,500배 올랐는데 여기는 2배도 안 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도 않아요. 네, 뭐 들으셨다시피 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고요. 논란이 되니까 윤희숙 의원은 사퇴를 하겠다,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재차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이 본질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친께서 투기성 투자를 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윤희숙 박사가 당시 어느 정도 알았느냐 이 문제. 첫째는 미공개 정보를 KDI 정보를 아버지한테 전달하면서 아버지 저 땅 사놓으세요라든지 아니면은 차명 투자 아버지 이름으로 본인이 이런 의심이 핵심일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럼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당 민주당에서 자 윤희숙 의원 설명하십시오. 설명을 했잖아요. 윤희숙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자기는 정보를 준 적도 없고 차명 투자는 더구나 말이 안 되는데 내 통장까지 다 보여준다. 압수수색 하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KDI에서 연구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완전히 차단돼 있다. 그 심지어는 내부 전산망 정보 기록을 공개하면 될 것 아닙니까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희숙 의원에서 문제 제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제기하려 그러면은 그런데 당신 말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믿겠어. 증거가 여기 있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야. 그 세종 살았는데 아버지하고 몰랐을 리가 없어. 뭐 이런 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결국은 이거는 뭐 국가수사본부 경찰에서 나서 밝혀질 건데 저는 안타까운 게 너무 윤희숙 의원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격한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조금 너무 과도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말씀해 과도하게 반응한 건 윤희숙 의원이에요. 엊그제 뭐 인터뷰 보시겠지만 굉장히 흥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험악해요. 뭐 낄낄거리면서 음해, 모해, 뭐 온갖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 이틀 전에 기자회견한 게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 이틀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생 보내려고 농사 지으려고 샀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언론의 보도에 보면 아니구나. 이게 땅값 투자 목적으로 산 걸 맞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 해명이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뭐
공수처 수사 대상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KDI 직원일 뿐이에요. 그러면 공수처 대상도 아닌데 국회의원이 그걸 모르겠어요? 공수처 수사해라.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이거는 쇼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 나는 내려놓고 뭐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수처 수상 대상 아닌 거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모르겠어요? 몰랐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조금 얘기도 안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문제가 나오는데 언론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7억 8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8억 3천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그 시가 옆에 봤는데요. 네. 실거래 가격 한 5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는 오른 건 맞아요. 한 10억 정도 차이 나는 건 맞는데 일각에서는 또 지금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니까 100만 원 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30억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차익의 목적으로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런 투자를 했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맞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 인사들 뭐 이재명 캠페인에서 다 지적하면서 니들도 간더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기본적인 자세가 국민들이 받아보기에는 좀 되게 불편하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이 격해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엔 학자 출신이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교수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치는 오래 안 됐지만 그런 어떤 지금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게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초기 대응이 뭐라 그럴까 좀 과잉이라 그럴까 그걸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설명도 분명히 사실과 틀렸던 건데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대목은 우리가 항용 생각하는 부녀지간 가족관계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도 나옵니다만 26년 전에 결혼 실패라든지 30년 동안 독립가게 유지했다는 걸로 미루어 본다면 적어도 아버지가 땅을 사면서 딸하고 상의했을까 상식적이지만 비상식적으로 뭐 일어날 일도 많을 거다. 여기 보면 윤희숙 의원도 아 내가 아버지를 몰랐구나. 그럼 자기 하면 들기도 한다. 이렇게 가족관계 만약에 어떻게 보면 소원했다면 그동안에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심지어는 어떤 분께서는 그렇게 그랬잖아요. 결국은 저기 친정 아버지라는 표현까지 왜 쓰냐 책임을 뭐 넘어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저는 과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좀 양쪽 다 좀 차분하게 좀 결과를 보자는 말씀을 감히 드려요. 네. 한마디 더 하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친정 아버지란 말은 과하다고 보는데 그 경작인이 그랬잖아요. 땅 보러 간다면 딸 보러 간다 그랬다고. 딸이 어디 살아요? 대전에 세종에 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세종시까지 땅 보러 갔다가 거기 바로 옆에 가면은 딸이 있는데 거기 안 보고 간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뭐 오래전에 이혼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자, 뭐 상식, 뭐 비상식,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아니냐 이 차원은 뭐 지금 어차피 또 권익에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뭐 이제 또 수사 또 본인이 자진해서 이제 수사받겠다 한 거고 하니까 아마 이 진실 이제 팩트가 밝혀져야지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것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을 가지고 기초해서 말씀하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당장 이제 정치 이슈가 돼버렸는데 윤 의원이 이 사진 사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퇴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제죠. 다른 이제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이 신속한 사퇴안 가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퇴한 번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직 의원 사퇴는 본회의에서 표결, 과반수 제적에 과반수 이제 찬성인데 어떻게 할 거로 보이세요? 벌써 여당 쪽에서는 사퇴 쇼다라고 해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이제 신 의원님이 말씀 잘해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야 모두 좀 특히 여당이 좀 차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의논을 하고 뭐 이랬을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각계 봤을 때 뭐 우원식 의원이라든가 남영희 대변인이라든가 뭐 김남국 수익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과도하게 비판을 하거나 김어준 씨 같은 분도 방송인도 좀 과도한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비를 반납하고 네. 그다음 방을 빼겠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은 저렇게 단언하면 얘기를 할 거라고 그대로 이제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합의해서 안건을 올려야 되고 안건에 올라갔을 때도 국회에서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해요. 그렇습니다.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어디다 투표했는지. 과반 출석하고 또 출석 과반 이제 찬성하면 이게 가결이 되는데요. 이랬던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제 뭐 그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20대 국회에도
사퇴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이 2명 있었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민병두 의원입니다. 민주당 쪽이죠. 근데 이분들은 개인적인 비리나 개인적인 범죄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뭐 세비를 반납했다, 방을 뺐다, 뭐 이런 얘기는 확인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 임기 끝까지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이 그럼 자기 소속 의원들한테 사퇴하겠다고 의사 밝혔을 때 사퇴 쇼라고 했나요? 본인 개인의 비리, 개인의 범죄였는데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여기는 아버지와 관련된 거 그리고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했는데 권익위 위원장 전현희 전 의원이니까 이분이 뭐 그 윤희숙 의원한테 특별히 유리하게 했을까요? 그 개인 범죄가 있는데 개인 수사 의뢰 안 했을까요? 열린 그 민주당인가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 이용 의혹, 그다음에 특혜 대출 의혹 수사 의뢰했잖아요. 윤희숙 의원도 그거 있었으면 수사 의뢰했겠죠, 권익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퇴 쇼라고 폄하하는 거는 부적절해 보인다. 민주당이 이렇게 했을 때 결기를 계속 보이고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강행했을 경우 방을 빼고 뭐 해촉하고 그 보좌진들 그리고 세비 반납하고 이랬을 때는 진정성이 보이면 본인들 소속 지금 10명의 국회의원 탈당계를 일부는 내고 일부는 그냥 탈당계 안 내고 계시는데 수사는 다 진행 중이죠. 그중에 한 명 우상호 의원만 시효 완성으로 불입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까지 깊어지니까 이렇게 맹공을 퍼붓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한다고 나서 파장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파만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과 민주당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은 윤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전재수 나를 잡지 마라, 이게 나의 정치다 이러면서 눈물을 자하면 한편의 심파극이죠. 양이원엽 사퇴쇼 아닌가요?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의원직을 내건이도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이 위선자라는데 저도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정말 이 양측에서 오가는 공방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퇴에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 계속 사퇴 쇼다.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일단 뭐 도와줄 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아마 윤희숙 의원이 말빛이 너무 커요, 그동안. 왜냐면 비판을 또 굉장히 세게 했어요. 말을 한 것에 대한 빚이 크다. 양이원영 그 어머니가 20평 지분 산 것도 뭐 투자의 귀재다. 뭐 그다음에 민주당 그 특위의원 나왔을 때 특검하자 이랬거든요. 왜 본인 얘기는 특검하자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좀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 이 투기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뭐 그거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순하게 얘기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여지 보면 화살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화살 맞을 때가 되니까 나는 그냥 가버리겠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 화살을 맞아 상황이 된 거예요. 본인 말빛이 갚을 때가 된 건데.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극우 비판한다고 뭐 맡아두고 뭐 뒤에 숨어서 뭐 공작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비판 받을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내로남불 논란도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 전에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탈당 제명 조치 얘기가 먼저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로 봤을 때는 국민들 시선에서는 의아하다.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내로남불 논란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탈당 권유 12분 했는데 5명은 탈당 신청 썼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고 5분은 거부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탈당 권유한다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6명은 원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엄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6명 그냥 셀프 면접을 줘버렸어요. 6명만 문제 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가 보기에 결국은 권익위에서 하고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벌어진 건데 뭐 저는 뭐 민주당도 부족하다고 보고요. 국민의힘도 저는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 국민의힘에다 의뢰한 이제 12명 의원에 대한 자료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공개하고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 그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다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도 다 공개하자. 민주당이 자료 제출하는 거 하고
그다음 탈당 제명, 탈당 권유한 것과 이 형평성, 그다음에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거의 문제점 다 언론의 비판을 받아보자 이랬는데 권익위 자료 제출했는데 언론에서 특별히 비판 없고요. 민주당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부친의 땅 투기 논란 짚어봤고요. 사퇴안 통과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